최근에 그 미국 보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아마 2분기, 3분기 가면서 이제 미국 경제가 서든스타 갑자기 멈출 수 있다. 무디스, 그다음에 피치 같은 데서는 이미 경고는 해놨거든요. 네.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 내릴 수도 있다. 한번 그 신뢰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금융이라는 거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네. 예. 뭐 대형은행은 아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미국 그 중소은행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무너지다 보니까 혹시 이 은행도 무너지지 않을까, 예,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또 핵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SVB도 그렇지만 다른 은행들도 지금 아직 장부상으로는 표시가 안 됐지만 예. 그 미실현 손실, 그게 바로 미국 국채를 샀다가 왕창 손해본 거, 예.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시던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데는 뭐 돈이 워낙 많이 풀려가지고 기업들이 뭐 직접 금융을 많이 조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돈이 남아도니까 그걸 국제에서 샀는데 거기서 손실을 입고. 예, 그런데 최근에 그 미국 보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고점에서 15% 떨어졌고요. 특히 상업용에서 사무용은 25%나 떨어졌어요. 공실률이 17%라는 겁니다. 그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대출을 보니까 중소형 은행들이 거기 상업용 부동산에다가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한번 터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아마 실물 경제 침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미국 정부가 역사상 전례 없이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가에서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채권 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요. 주식시장은 거품이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2쯤 붕괴되고 3분의 1쯤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에서 이제 거품이 붕괴되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중소형 은행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아마 이렇게 되니까 미국 가게도 소비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할 거예요. 미국 기업들도 투자를 덜 할 거고, 은행들도 아마 대출 심사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아마 빠르면 2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2분기부터요? 예, 그래서 실물 경제 침체, 롤링 리세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자산가의 거품 붕괴되고 지금 금융회사들 어려워졌죠. 이 다음 단계가 실물 경제의 침체, 이게 미국에서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아마 2분기, 3분기 가면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가 서든스타 갑자기 멈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비가 줄어들면은 기업들 매출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그동안 일자리를 많이 늘어나는데, 아, 내가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구나, 갑자기 일자리를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충격들이 저는 3분기에 한번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는 아직도 제가 명목 GDP로 평가하면 10% 정도 가대평가됐는데요. 네. 최소한 10% 이상은 3분기에 떨어질 수 있다. 문제는 우리 주가인데요. 우리 주가는 저평가형에 들어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근데 미국 주가하고 방향은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가 한 10% 떨어지면 우리는 뭐 한 5% 정도 떨어질 텐데요. 어떻든 3분기에는 미국서 한번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2분기, 3분기 그때부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예,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수요가 위축, 소비가 위축 때문에 더 낮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번이 거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고, 예, 그 다음에 올 4분기 가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은행에서 3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죠. 네. 전년 동월 대비 4.2%, 물론 코아 핵심 소비자 물가는 뭐 4.8% 아직도 높은데요. 연말 가면은 뭐 한국은행 총재는 3% 물가 상승률 초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 모델로는 2% 중반까지 나와버리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빨리 잘 잡죠? 그 금리도 잘 안 올렸는데? 많이? 그만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 경제는 작년 4분기, 올 1분기도 플러스 성장하는데요. 우리는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아마 1분기도 소비는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이 지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요가 위축되니까.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아직도 서비스업 중에서는 물가 상승이 좀 남아 있는데요. 우리나라 재고일 지수, 재고를 출하로 나눈 건데요. 이거는 98년 외환위기 후 역사상 거의 최고치입니다.
기업들이 그렇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재고를 털어야 되려면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제조업 쪽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많이 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 말씀만 듣고 좋네 이랬는데 그게 아니네요. 우리 경기가 그만큼 침체됐다는 증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건 곧 경기 침체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늘 그 언론에서 상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고물가, 고금리, 네. 고달러, 고환율. 그런데 지금 상고 이야기는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 서서히 경기 침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상고였는데 올해는 경제 하두가 경기 침체로 바뀔 것이다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에서도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최근에 손실. 미국 신용 등급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주 국가 부채, 대부채 늘어나니까 뭐 무디스 그다음에 피치 같은 데서는 이미 경고는 해놨거든요. 네.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 신용 등급 내릴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의회가 이게 부채 상한한도를 올려주더라도 누가 이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에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을 보유하는데 달러, 뭐 유로와 엔, 파운드 이런 걸 보유하죠. 그런데 달러 비중이 71%였어요. 근데 작년 말 보니까 59%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특히 이거 중국이 많이 줄이고 있고요. 중국이 그걸 가지고 금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의 외환 보유액 중에서 금 비중이 3.5%밖에 안 돼요, 아직도. 앞으로 그 중국이 미 국채 줄이고 앞으로 그 달러를 많이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8, 9월 달에 한번 좀 상당한 하락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S&P 500 기준으로 지금 4,000이 조금 넘었는데요. 3,500 밑으로 그때 8, 9월에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애널리스트들 전망치가 제가 보기에는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매출 증가율이 조금 더 낮아지면은 애널리스트 전망치들이 그냥 금방 저는 낮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떨어지는데 기업 수익 증가율 전망치가 많이 낮아지면서 이게 한번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 3, 4월 달에요. 코로나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2천만 개 줄여버려요. 네.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다는 거죠. 근데 미국 경제는 저도 경기 침체 확률을 프라빈 노지 통계 모형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침체 확률이 10%도 안 돼요. 그런데 미국은 갑자기 이제 경기가 나쁘면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침체 확률이 느닷없이 일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갑자기 올라가. 점진적이 아니라. 점진적이 아닙니다. 네.